지지겁제는 근이 되니 좋은 건가요? 아까 설명했죠. 지지에 이제 겁제에 근을 한 사람은 어떻다? 일간을 견제해야, 관살이 일간을 상극해야 일간이 이제 겁제보다 더 능력 있는 겁제가 된다. 관살을 갖춘 겁제는 실력을 갖춘 겁제다. 이렇게 보셔요. 이긴다는 것은 곧 능력이 내가 위라는 뜻이죠. 실력을 갖추었다. 재생관이 안 될 때 겁제가 관보다가 강해도 상극이 되나요? 관이 재성을 지키기 위한 행위냐, 그냥 이제 겁제를 이제 했느냐. 그러니까 재성을 지키기 위해서 했느냐, 그냥 했느냐. 이게 이제 상극이냐 재화냐의 차이예요. 힘의 논리는 겁제가 아무리 관보다가 왕해도 관보다가 약한 거예요. 겁제가 관보다가 왕한 겁제는 없어요. 겁제가 뭐 7개고 관이 하나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하자면 관이라고 하는 것은 대중이고요, 법이고요, 나라고요. 그래요. 저 겁제라는 건 뭐예요? 나 개인이잖아요. 내 개인이 아무리 왕하다고 해도 관을 이길 수는 없어요. 이게 상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살이 겁제나 비견을 재화를 할 때 그 목적이 재성을 지키기 위한 거냐, 다시 말하면 재생관을 받았느냐. 재생관을 받았다 그러면 관살은 재성을 지키기 위한 행위로 겁제를 상극했기 때문에 그거는 재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성의 생을 받지 못한 관살은 재성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냥 겁제를 상극한 거예요. 그냥 겁제를 이제 그냥 물리친 거예요. 그래 물리쳤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겁제가 이제 없어져 버린 거죠. 그 겁제가 없어졌다라는 것은 곧 내가 무능력해진다는 뜻과 같아요. 내가 경쟁에 참여하지 않는다. 내가 사회 진출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와 같은 것이다. 공망 이야기는 여기서 하지 마세요. 공망이라는 그거는 점학에서 쓰는 거지 명리학에서 쓰는 거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정관이 공망이다.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아세요? 그 이제 인생을 보는데, 우리가 태어나서 무덤까지 가는 이 시간을 보는 학문에서는 이 고허, 그게 표준말이 고허예요. 이제 외로울 꽃자 빌허자, 그 공망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통변용어로 공망이라고 하는데, 명리학에서는 그러한 공망을 찾지 않아요. 그거는 일일 점을 보는데, 이 시간에 내가 과연 이 일을 하는 것이 흉하냐 길하냐, 여기에서는 공망을 이제 찾아야죠. 근데 인생에서는, 인생을 보는 이 명리학에서는 상생상극 생화극제이지 공망이라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리학에 공망이라는 말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그럼 이제 명리학을 잘못 배우셨거나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뭐 평관이 아니고 정관이 있으면 어떤 현상이 있나요? 라고 했는데,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닌가? 내가 지금까지 떠든 얘기 아닌가요? 겁제 얘기 했잖아요. 오늘 겁제 얘기 했고, 정관이 겁제를 제어한다 그랬잖아요. 평관도 이제 평관이 겁제를 제어를 하는 것은 이제 겁제에 근을 했을 때 일간을
이제 상극하는 것은, 그 제화하는 것은 재생살 받은 살이 일간을 상극하는 걸 제화라고 하죠. 그런데 겁재가, 정관이 하는 짓은 겁재를 제화하는 거예요. 겁재를. 평관은 이제 그 일간을 제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관이 일간을 상극하거나 제화하는 건 없어요. 항상 겁재가 있을 때 뭘 해야 돼요? 재생관을 해야죠. 겁재도 없는데 내가 재생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재생관을 하다가 보면은 겁재가 이제 운에서 올 수도 있겠죠. 운에서 올 수 있는데 일간이 재생관을, 재성이 열심히 재생관을 했는데 겁재가 왔을 때 안 지켜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 지켜주니까 어떻게 돼요? 겁재가 와서 쟁제를 해버리고요. 쟁제를 하니까 재성이 재극이 해버리죠. 그게 이제 남녀가 이제 헤어지는 이치가 그 안에 있고요. 내가 경쟁에서 밀려서 떠나는 것이 그 안에 있고요. 내가 이제 내 능력이 부족해서 내 아랫사람이 내 상사가 되는 원리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겁재는, 특히 재생관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겁재는 능력이 좀 없죠. 좀 없는데, 아주 관살이 없으면 능력이 좀 없는 게 아니고 아주 없는 거예요. 아주 없는 거고, 내가 얘기했듯이 관으로 상극하는 것과 재생관으로 제화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결과가 길과 흉으로 나타나게 된다. 일회용 게임에서 내가 이겼다고 해서 영원히 겁재를 이긴 게 아니에요. 겁재는, 경쟁자는 오늘도 나타나고 내일도 나타나고 모레도 나타나고 끊임없이 겁재라는 경쟁자는 생산이 되거든요. 오늘 한번 이겼다고 내일 또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재생관을 받았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제 맞게 글을 써놓은 거는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넘어갈 거예요. 틀리게 말한 거는 제가 이제 여기서 짚어주고 넘어갈 거예요. 맞죠? 꼭 1인자로 살 필요는 없죠. 내가 지난주에 말한 것 중에 그랬죠. 운이 나쁘면은 자기가 사장한다. 운이 좋으면 자기가 참모가 되어서 월급 받는 사람이 된다. 1인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 운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밑에 직원들의 어떤 생존 문제를 다 해결해 줘야 되는, 자기가 사장이지만 돈을 벌지는 못하는 빈곤한 삶을 살아야 되는 삶이 이제 거기에 있어요. 자기가 1인자가 되는 데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1인자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죠. 관살이 어떻게 해요? 재생관을 받은 관살이 겁재를 제어하면 그 사람이 1인자가 되는 거예요. 권한이 주어지고 책임이 주어지고 거기에 걸맞는 또 명분이 주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1위가 될 수도 있어요. 합거라고 하는 것은, 정관이라고 하는 것이 길신인데, 그 정관이 식정관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유정함에 빠졌다는 뜻이죠. 아까 유정이라고 내가 했었는데, 이 유정은 좋은 게 아니에요. 나쁜 거예요. 이거는 그 사적인 합이에요. 오다가 가다가 만난 우연한 인연이 정이 들어서 사랑하는 관계가 된 거예요. 이거는 개인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경쟁사회에서 이 정글법칙이 판치는 이 경쟁사회에서 유정에 빠져서 내가 해야 될 공적인 업무에 그 업무를 등한시하거나 그 업무를 활용해서 사적으로 유용하게 되거나, 이게 이제 뭐예요? 합거가 되었을 때요. 마치 탐합 망관과 같은 거죠. 그렇게 이제 되어 가지고 이제 관살이
관살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적으로 흐른 것을 말하는 거죠. 유정에 빠져서, 개인적인 사랑에 빠져서, 그러니까 해로운 거예요, 길한 거예요. 해로운 거죠. 겁재와 정관이 합을 하는 것은 없어요. 겁재와 정관이 어떻게 합을 하죠? 겁재 정관과 합이라는 말은 없어요. 합사를 한다는 것은 겁재나 상관이나 양인은 편관과 합을 하게 되어 있고요. 식신과 정인은 정관과 합을 하게 되어 있어요. 지지의 정제가 천간의 정관을 약하게 생하나요? 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계절 감각을 모르시는 거예요. 가령 지지의 정제를 예를 들면은 미중의 이제 기토가 정제라고 쳐요. 그러면 이제 천간에는 정관이 있다. 그러면 그 정관은 이제 경금이 되겠죠. 그렇죠? 이제 그러면 일간은 뭐가 될까요? 일간은 목이 일간이죠. 목이 일간인데 간목이 일간이 되어야 미중의 기토가 정제가 되는 거고요. 천간의 정관이 되려면은 신금이 투관이 돼야 이제 간목의 정관이 되겠죠. 지금 지구별 여행님께서 하신 질문인데, 지지의 정제가 천간의 정관을 약하게 생각하나요? 그는 이제 그 용신론 그리고 계절론에 대한 이해가 없는 질문이에요. 저거는 지지가 천간을 생할 때 정제가 이제 가령 이제 미중의 기토를 예를 들었는데, 미중의 기토가 생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경금을 생해요. 경금. 그러니까 이제 미중의 기토가 경금을 생하고 미중의 기토가 신금을 생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그리고 이제 미중의 기토가 천간에 경금을 생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음양이 다르게 생하는 거잖아요. 이건 인간관계가 아니고 내가 능력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하는 거냐 생하지 못하는 거냐, 지지에 있는 삼합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천간에 있는 것을 생하는 거예요. 생하는 게 목적이지 상극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가령 해묘미다 그러면 그거는 을목의 근이에요. 그러면 해묘미가 하는 일은 정화를 생하는 거예요. 병화를 생하는 게 아니에요. 병화를 생하는 것은 이제 사오미로 가는 거예요. 사오가 병화를 생하는 거죠. 해묘미다 그러면 이거는 정화를 생하는 목이에요. 그러면 그 목은 정화를 생했으니까 정화는 금을 재련하는 게 목적이겠죠. 금을 재련하는 게 목적인데 금이 없다. 그러면 해묘미가 정화를 생해봐도 결과가 안 나오죠. 내가 실력은 쌓았는데 일할 곳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평생을 일했는데 이루어 놓은 게 없어요.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지지의 정제가 천간의 정관을 약하게 생하느냐 강하게 생하느냐, 계절이 맞으면 강하게 생하는 거예요. 그 계절이라는 게 뭐예요? 하지에서부터 이제 추분까지, 그렇죠? 하지에서부터 추분까지는 이제 오미 16월이거든요. 같은 이제 계절로 봐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그 분야에 있는 정제는 그 분야에 있는 정관을 잘 생하죠. 그런데 만약에 춘하절에 있는 축중의 기토가 천간의 경금을 생할까요? 생하는 게 아니에요. 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이제 내가 질문하는 거 내가 자꾸
구질구질하게 내가 대답을 하는 거는 저 정제가 오행으로 뭐냐, 그리고 저 정관이 오행으로 뭐냐. 아까 내가 그랬죠? 이기고 지는 거를 판단하는 것은 오행의 상생상극을 알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여러분들 오행의 기초가 되는 음양오행의 공부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용신론에 가서도 격국론에 가서도 육신에 가서도 아무것도 길흉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기초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모든 어떤 길흉과 결과가 나타나는 것에 대한 상생상극은 음양오행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음양오행의 상생상극을 무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평생 명리학의 불구자예요. 불구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일간을 극할 때는 이제 평관이 일간을 극하는 거예요. 이제 평관이 그걸 한다, 일간을 그걸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평관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극복하든지 해결을 해야 돼요. 일간이 평관을 피한다고 해서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 자리를 도망가서 잠시 모면할 수는 있지만 평관을 영원히 피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정관이 일간을 상극한다는 것은 정관이 일간을 쓴다는 얘기예요. 일을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을 줬으니까 뭐를 줘요? 정관은 나에게 권리를 주고 나에게 어떤 수입을 제공해 주고 나의 생존을 책임져 주는 게 정관이에요. 그걸 상극이라고 그럴 수는 없어요. 정관이라고 하는 조직이 나를 써준다, 나를 채용해 준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평관은 일간을 상극한다는 것은 일간이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그게 조직사회라면은 업무 자체가 평관이니까 힘들고 어렵고 열악한 환경이란 뜻이고요. 그 평관이 이제 조직이 아니라면 내가 극복해야 될 재난이 될 수도 있고 고난이 될 수도 있고 병마가 될 수도 있고 가난이 될 수도 있고 천재지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관이 일간을 상극하는 거지 정관이 일간을 상극하는 게 아니다. 해석 법이 다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대운에서도 이제 식신과 이제 합을 하죠. 식신과 정관이 합을 하죠. 병화와 계수가 별로가 아니고 저 합을 무정한 합이라고 해요. 즉 말해서 공적인 합이에요. 사회적인 업무, 조직과 조직이 만나서 계약하고 그 계약대로 내용을 실천하는 게 바로 계수와 병화처럼 저런 무정한 합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공적으로는 무정해야 될까요? 유정해야 될까요? 당연히 무정해야죠. 그래야 문서대로 약속대로 뭔가 도장 찍은 거대로 실천을 하게 되죠. 사적인 합, 유정한 합은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 사적인 개인적 감정이 거기서 앞서버리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좋은 건지 모르겠다는 것은 개인적인 행복, 순간의 즐거움을 느끼려면 유정한 합이 낫겠지만 그 유정한 합이 공적인 나의 삶을 이지러뜨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거는 이제 굉장히 이제 나쁘게 봐야죠. 흉하게 봐야죠. 그거를 이제 이렇게 보시는 분들께 묻지 마시고 저한테 직접 물으세요. 평간겁제 합은 어떻게 해석한다? 평간겁제라고 하는 것은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가살도 있고 이제 뭐 재화도 있고 그런데 이제 합살이라는 게 있다. 합살이라는 게 있고 이제 가살, 멍해가자 가살이라는 게 있다. 합해 가지고 내가 평관에 그
병간을 변하게 하든가, 내가 항복해서 병간 밑으로 들어가서 병간이 하라는 일 하면서 내가 안위를, 내 행복을 찾아가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데, 대개 이제 통변에서 급제합살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동 운영이라고 해요. 공동 운영인데, 급제는 이제 병간한테 참여를 할 때 대개 지분 참여를 하고요. 비견과 정관이 합을 해서 이제 비견이 참여를 할 때는 노동력, 그러니까 동업, 말 그대로 똑같이 일하는, 이제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돈 벌고, 돈 벌면 공평하게 분배를 하고 망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겁재와 이제 살이 합을 했는데, 이때 겁재는 투자자가 되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노동력이 투자되지는 않았어요. 지분 투자, 뭐 우리가 주식 투자하잖아요. 그럼 지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경영에는 실제적인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많은 지분을 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는 내가 거기에 관여를 하지 않지만 관여를 하는 거거든요. 결정권을 이제 그 주주들이 갖잖아요. 그렇게 이제 갖게 되는 게 이제 급제합살이죠. 급제합살. 그런데 정관과 비견이 합을 하는 것은 이제 그 동업과 같고요. 공동 운영인데 동업과 같고, 급제가 합살을 하는 것은 만약에 회사가 망했다 그러면 급제는 소송을 해요. 소송을 해서라도 자기 손에 난 거를 꼭 찾아내려고 하고, 비견과 이제 정관이 합을 해서 망했다 그러면 아유 우리 망했으니까 같이 망했네요. 돈을 벌었으니까 우리 공동으로 똑같이 분배하자요. 급제합살은 내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거니까 내가 더 많이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뺏겼네라는 감정이 나올 수 있겠죠. 왜? 일은 내가 다 했는데 수입은 급제가 더 가져가잖아요. 투자를 해줬으니까 내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있다,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래 급제 네가 더 가져가니까 당연해, 이런 생각을 하면 뺏겼다는 감정이 안 들고 그 관계가 유지가 계속되는데, 내 것을 뺏겼다, 내 권리를 뺏겼다, 내게 올 수입을 침해당했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이제 급제한테 뺏긴 거예요. 서운한 거예요. 그럼 계속 그 급제와 이제 내가 이제 인연에 연결될 수도 없죠. 급제도 그걸 알죠. 아, 저놈이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가 저 사람한테 투자를 해봤자 나중에 위험할 수 있겠구나. 이제 그게 이제 또 쟁제가 되는 거예요. 그 쟁제가 되어가지고 결국은 관살이 없으면 이제 경영권 양도, M&A를 당해버려요. 경영권을 빼앗겨버려요. 급제한테. 비견은 그런 게 없어요. 비견 정관은. 계해일주 임진월, 계해일주 임진월에 정해대운이 오면 급제가 편제랑 합을 했느냐? 밑에 해로 오는 것은 환경이 온 거예요. 해 중에 임수가 정간에 투간이 되었을 때 급제와 편제가 합을 했다라고 해야 돼요. 특히 대운에서 오는 거는 내 사주 월지에 있는 거가 아닌 이상, 대운에서 오든 연운에서 오든 이제 저렇게 해를 가지고 급제와 정화인 이제 편제가 합을 했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해 중에 임수가 정간에 투간이 되었을 때, 원래처럼, 원래가 이민년이지만은 이제 해월생이라면은 이제 투간이 되었잖아요. 그렇게 투간이 되었을 때 이제 정임합이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 재생관하고는 별개의 문제죠. 급제와 이제 급제와 정화니까 편제가 합이잖아요. 정제죠. 그러니까 정제예요.
근데 그 정제라는 것은 그냥 해로만 있을 때 정제라고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해 중에 임수가 천간에 투관되었을 때 정제가 되는 거고 합이 되는 거예요. 대운에서 온 거든 연운에서 온 거든, 뭐 연운에서 온 건 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니까 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운은 뭐예요? 환경이고 시절이 온 거고 때가 온 거예요. 사람과 환경이 합을 할 수는 없어요. 사람은 환경에 맞추는 거지 사람과 공간이 합이라는 건 없어요. 그렇죠. 겁재를 제어한다는 것은 결국 정관격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정제격, 정관격, 상관격 다 해당돼요. 이제 상관격, 정제격, 정관격, 정인격 이거 다 해당돼요. 다 해당되는 거예요. 겁재를 제어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정관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제격과 정관격이죠. 정제격과 정관격은 겁재를 제어를 해야 돼요. 근데 겁재가 없는데 재생관을 해봤자 나를 해롭게 할 사람도 없고 내 거를 뺏어갈 사람도 없는데 재생관을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럴 때는 이제 재생관을 하기보다 제극인을 하는 게 좋아요. 상관생재 제극인 이래갖고 다시 상관생재가 살아나는 게 더 좋아요. 정관이 재생관을 하는 이유는 뭔가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내부 경쟁자가 되었든 외부 경쟁자가 되었든 그 경쟁자를 이기기 위한 능력 만들기예요. 명분 만들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자가 없는데 왜 내가 재생관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해볼 문제죠. 겁재비견이 음양이 다르니까 하는 일도 다르고요. 목적도 다르죠. 그러니까 목적이 다르니까 하는 일도 당연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다르다라고, 완전히 다른 건 아니죠. 같은 건 뭐야? 같은 오행이라는 거죠. 다른 건 뭐야? 음양이 다르다는 거죠. 음양이 다르니까 하는 일도 다른 거예요. 말이 좀 질문이 좀 이상한데, 일지가 겁재 술토인데, 술토라는 말 쓰지 말라 그랬죠. 술중무토인데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럼 일간이 이제 기토가 되겠죠. 술중무토인데, 술중에는 신금도 들었고 정화도 들어있잖아, 그렇죠? 근데 왜 능력은 그만두고 공간을 얘기하죠? 저 술토라는 것은 술중에 무토예요. 그 무토라는 것은 나의 의지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자질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냥 이 환경이고 그냥 공간이에요. 그런데 그 술중 무토를 겁재라고 한다는 것은 말이 좀 안 맞아요. 그냥 일간의 근이라고 그러세요. 일간의 근. 오화라고 그러지 말고요. 오중정화. 겁재가 합을 했다. 그 지금 저거는 이제 질문이 될 수가 없어요. 오라고 하는 거, 오중정화냐 병화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운에 따라서 춘하절이냐 추동절이냐에 따라서 병화 분야냐 정화 분야냐에 따라 가지고 합파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재가 무조건 합파가 되면이라고 했는데, 겁재를 아까 술중무토를 겁재라고 했고요. 그럼 술중무토가 뭐하고 합을 했다는 거죠?
우선 질문이 애매해서 저건 대답해 줄 수가 없네요. 을목이 생하는 거죠. 을목이. 해묘미, 삼합은 목국이 되는데 정화를 생하는 건데 간목은 삼합이라고 하는 게 없어도 돼요. 그냥 간목 자체가 생할 수가 있어요. 정화를. 그런데 정화가 간목을 생하는 시기는 추분에서부터 동지까지예요. 그때는 간목이 습기가 간목한테서 완전히 제거가 되어서 간목이 정화에다가 인화를 해도 잘 탈 수가 있어요. 그 이외에 추분 이전에 간목이 정화를 생하려면 경금으로다가 간목을 벽갑을 해야 돼요. 쪼개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세목을 해야 돼요. 간목을 말려야 돼요. 왜? 정화에 탈 수 있게끔. 그러한 과정이 들어가는데 추분이 지나고 나면은 그러한 과정이 필요가 없어서 간목은 정화를 인화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간목이 정화를 인화하는 모양인데 추분 전이다. 그런데 경금이 없다. 정화가 간목이 정화를 생할 수가 없어요. 습목이니까 연기만 꾸역꾸역 나지 정화가 그걸 에너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을목으로다가 쓰는데, 을목은 마치 마른 나무와 같아서 집세기를 그 집단을 부려다 넣으면 금방 호로록 타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금방 타니까 밑에 해묘미라고 하는 목국을 가져야 그 능력을 오랫동안 이것도 경험하고 저것도 경험하고 결과까지 나올 때까지 쓰려면은, 인화를 하려면은 을목이 해묘미를 가져야 되는 거지 간목이 해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간목은 해묘미라는 것이 필요가 없고 추분 이전에는 해묘미 대신에 경금이 필요하다. 경금의 벽갑이 필요하다. 이해를 뭐 하시는 분들은 하시고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대개 있잖아요. 이제 무인월 기유일이다. 그런데 이제 뭐 이모대운이 와서 이제 재성이 왔으니까 쟁제를 하는 거가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신금 임수가 원국에 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착각을 하시는 게 있어요. 대운이라고 했죠. 대운. 대운에서 쟁제하는 거 없어요. 대운은 오로지 능력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상생을 하는 것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운에서는 상생을 보는 거예요. 상극을 한다는 것은 쓴다는 거예요. 쟁제를 한다는 것은 내가 영역 다툼을 한다는 뜻과 같은 거고 실력 다툼을 한다는 것과 같은 거고, 그런데 대운에서 다투는 게 아니에요. 대운에서 경쟁하는 게 아니고 대운은 준비하는 거니까 상극을 보는 게 아니고 상생을 보는 거예요. 연운에서 상극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쟁제는 연운에서 하는 거예요. 언제? 올해 이민년이잖아요. 계묘년, 이민년, 기유 뭐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게 뭐가 있어요? 무신년, 그리고 기유년 이런 게 있겠죠. 뭐 이제 28년, 29년, 원래 같은 22년, 23년 이럴 때가 이제 쟁제운인데 대운에다가 개입시키지 마세요. 연운에다가 개입을 시키세요. 연운에서 쟁제가 일어나지 대운에서 쟁제 일어나는 거 없어요. 대운에서는 가령은 이제 저렇게 비견 뭐 이렇게 뭐 겁제, 대운에는 오행의 용어를 붙여야지 육신의 용어를 붙이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연운에서 일어나지 대운에서는 환경을 만난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견겁재라고 얘기를 했으면, 비견이라고 하면 식신을 생해야 되는 거예요. 겁재라고 하면 상관을 생해야 되는, 그게 준비죠. 쟁제가 아니에요. 비견이라고 하는 것은, 비견과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그룹이 아니에요. 그죠? 같은 그룹이 아니죠. 그러니까 비견이 정관을 가져오는 것은 합으로밖에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정관이 비견을 상극하는 것을 가라고 그랬죠. 아까 가라고 내가 얘기했었어요. 기억나나요? 밑에 항복하는 가 말고 저 위에 이기는 가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관은 일간에게 의무를 주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일을 주는 것과 같아요. 일을 주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과 대가가 따라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는 건 아니고요. 비견이 정관을 갖추었다는 것은 이제 식신을 갖추었으면 식정관을 할 수도 있고요. 비견 자체가 정관과 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쓰임 자체가 재생관으로 겁재를 제화하는 용도라면 반드시 재생관이 되어야 돼요. 내 사주에 겁재가 있다면 최소한 재생관을 받지 못하는 정관이라도 있어서 겁재를 물리치고 내 걸 지키기라도 해야죠. 내 거를 지키는 거예요. 그냥 지키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재생관이 있으면 내가 영역을 확보하고 그 확보한 영역을 오랫동안 유지까지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겁재가 있으면 반드시 재생관이 있어야 되고, 겁재가 없으면 이제 사실 재생관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 정관이 있다고 하면은 비견이 있고 정관이 있다 그러면 비견 정관 합을 하거나, 그러니까 뭔가 공동 운영을 하거나, 나중에 만약에 이제 식신이 있어서 식정관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내 능력을 납품하는 이제 관공서와 같아요. 그때 정관은, 식신은 내가 생산해낸 나의 능력이나 내가 생산해낸 상품일 수도 있죠. 내가 남편한테 납품하는 자식이에요. 가정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비견과 정관과의 관계가 재화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 거기에서는 합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견이 편인을 구하기 위해서 편재를 제어하듯이 비견이 정관을 합을 하는 것은 이제 뭐를 이제 구하기 위함이냐, 겁재를 구하기 위함이에요. 비견이 겁재를 구하기 위해서 정관한테 가서 합을 하는 거예요. 비견의 겁재는 뭐예요? 배우자거나 내가 다니는 회사거나 나의 보호자거나 뭔가 내가 이 겁재를 지켜줘야 될 사람이에요. 겁재가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내가 그 겁재를 보호해야 될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겁재를 해코지하는 정관이 있는데 그 정관이 겁재를 해코지하지 못하게 내가 비견이니까 제어할 능력이 없으니까 가서 합으로다가 겁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 겁재 해롭게 하지 말고 내하고 잘 지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회유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겁재를 지키기 위한 목적이죠. 그러니까 재생관을 통해서 겁재를 지킬래, 비견이라고 하는 배우자나 뭐 누이 자매를 통해서 겁재를 지킬래, 이제 지키는 방법의 차이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비견이 정관이 없으면 안 되죠. 있는 게 좋겠죠. 지금 뿌잉님의 질문에 아직 이제 상생상극을 모르는 데서 오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것에서 오는 질문이에요. 춘분의 병화는 목을 에너지로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저때는 봄이기 때문에 간목이 커야 되겠죠. 춘분이면 이제 막 올라온 어린 싹을 왜 불에다가 태워요?
태우면 안 되죠. 간목으로다가 병화로다가 간목을 키워줘야죠. 에너지가 아니에요. 에너지가 필요한 것은 용광로 불이에요. 뭔가 나무라고 하는 에너지를 먹어야 타는 용광로의 불, 정화예요. 정화. 정화는 목을 에너지 삼아 자라는 거고, 화를 키우기 위한 인성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정화의 인성이 목이죠. 그 목이라고 하는 부모의 희생을 먹고 크는 정화, 부모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병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생각의 관점을 좀 바꿔보면, 춘분이니까, 춘절이니까 나무는 커야 되고, 간목이니까 커야 되겠죠. 이제 을목이 나올 시기잖아요. 을목이 나올 시기니까 병화가 필요하죠. 그게 에너지가 아니죠. 저거는 뭐야? 난한 기운이에요. 온난한 기운이에요. 목이 자랄 수 있는 온난한 기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화는 간목을 에너지로 쓰는 거죠. 그러려면 간목을 에너지로 쓰려면 뭐를 해야 된다? 벽갑을 해야 된다. 저렇게 이 묘월의 간목은 자라나는 나무이기 때문에 습기가 있어요. 그리고 저 나무는 아직까지 죽을 만큼 자라지 않았어요. 단지 저게 상추라고 본다든가, 무언가 우리가 먹는 의식주에 필요한 생물체라면 깻잎을 딴다든가 상추잎을 딴다든가 요런 따는 행위와 같은 거예요. 정화로다가 죽인다는 의미는 뭔가 사용할 용도에 의해서 정화가 필요하면 거기엔 반드시 신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채취를 하죠. 정화로 죽였으면 신금으로 와서 그걸 이제 채취를 해야 그게 의식주가 되었던 헤어 디자이너가 되었던 뭔가 이제 의식주 관련 분야에는 신금과 정화가 같이 있어야 그 나무를 용도대로 자르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주의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 기신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키워야 되는 시기에 죽여야 되는 거니까 기신의 행위잖아요. 그럼 그 기신의 행위는 짝이 맞아요. 배합이 맞아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직업화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헷갈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이론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기초가 없다는 뜻이에요. 부인님 기초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입문부터 하셔야 돼요. 입문부터. 명리학 입문부터 하셔야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말이 어렵다는 얘기는 내가 아직 기초가 안 돼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지금 기초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나는 명리학에 기초가 전혀 안 돼 있다, 이런 뜻이죠. 천간에 오는 겁재를 근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이라는 건 뿌리 근자예요. 그러니까 지지로 오는 거, 음간이 이제 밑에 지지로 근이 온다는 것은 곧 자기 고향으로 갔다는 뜻이고, 이제 그렇잖아요. 가령 신금의 근이라면은 이제 신유술이잖아요. 신금의 고향이 유술이잖아요. 유술이 신금의 고향이죠. 그러니까 자기 고향으로 갔다는 뜻이에요. 개운으로는. 연운으로는 그냥 이 환경에서 자기가 뭔가 힘을 쓸 때가 왔다는 뜻이에요. 힘을 쓸 때가. 준비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가 중요하겠죠. 이때는 상생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내가 뭔가 힘을 써야 될 때가 왔는데, 내가 주도권을 잡아야 될 때가 왔는데, 뭔가 실천해야 될 때가 왔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못 쓰는 거죠. 여기서 길흉이 나타나요. 길흉이 나타나고요. 대운에서는 기흉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내가 준비를 했네 못했네. 네가 타고난 사주와 후천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대운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준비하라고 했으니까 너가 준비를 해라. 그러면 내가 연운에서 너를 쓸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러면 연운이 왔어요. 쓸 기회가 왔어요. 내가 준비를 했나? 그럼 잘 써요. 그러면 그 운은 내한테 좋다고 해요.
근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쓰라고 왔어요. 못 써요. 그거는 내가 나쁘다고 말을 하겠죠.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기초적인 건데 이 말이 어렵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다시 입문부터 하시면 돼요. 지금 이제 제가 목요일날 1강을 했어요. 1강. 지금 신청을 하시면은 이제 다시 보기를 할 수 있으니까 1강도 보실 수가 있고 뭐 3강 4강 지난 다음에 등록하셔도 돼요. 지난 거 다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철학원을 심지어 10년씩 했다는 분들이 이 음양오행에 대한 상생상극의 기초가 안 돼 있어요. 그런 분들이 부지기수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고객이 물어오는 어떤 그 기륭 결정 판단에 대한 문제가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를 모르게 돼요. 대운의 미중을목만 맞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해미로다가 삼합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해미로다가 삼합이 되니까 이제 해묘미의 목적이 뭐냐를 이제 먼저 생각해야죠. 무관인데 라고 이제 얘기한, 지금 저 질문은 오행과 육신을 막 뒤죽박죽 섞어 놨잖아요. 기해일간, 월지, 정축 이러면 이거는 이제 오행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무관 이랬으니까 육신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오행으로만 하려면 오행으로 하시고 육신으로만 하려면 육신으로 하셔야 되는데 지금 오행과 육신에 대한 경계선이 지금 없어요. 저 정화분께서는. 그러면 대운도 이제 미토라고 하잖아요. 대운을 미토라고 하지 말라 그랬죠. 대운은 그냥 이제 미중기토라고 하든지 그냥 미대운이라고 하든지 그냥 그렇게 말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무슨 미라는 게 있잖아요. 천간에 무슨 미가 있어요. 그 을정기신계 중에서 을미든 김이든 신미든 개미든 을미든 그게 있을 거예요. 천간을 같이 불러줘야 내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냥 미토 잃어버리면 내가 육신과 막 이제 오행이 막 짬뽕이 된 질문을 하시는 거는 아직까지 이제 명리학에 대한 기초가 안 서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배웠다면은 그렇게 가르친 선생님이 아직까지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수생목 시기. 해맑은 그녀님 고맙습니다. 담배 한 갑 사필게요. 저 원래 담배 안 펴요. 농담이에요. 찾아보면 있어요. 제가 분명히 경금이 겁재일 때도 설명을 했어요. 그거는 지난 강의를 들어보시면 돼요. 여기서 더 부연 설명을 들으실 게 아니고 지난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경금이 겁재일 경우, 신금이 겁재일 경우를 이제 내가 얘기를 했는데, 신금이 겁재일 경우 경금이 신금에 대한 어떤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등락개각 같은 그런 의미가 있지만,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신금일간이 경금 겁재를 가졌다는 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겁재를 가진 거죠. 내가 투자를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등락개각할 수 있는
내가 하지 못하는 능력을 가진 겁재라고 보면 되죠. 그 다시 한번 그 겁재론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해묘미가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해묘미 목적이랬는데, 해묘미를 삼합적인 요소, 그러니까 입문을 할 당시에 궁통변을 할 때는 해묘미다라고 하면 해라고 하는 지식 습득과 묘라고 하는 활용 능력과 미라고 하는 이제 그 결과를 가져간다. 이제 이렇게 통변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상생상극 생화극제로 가면 통변 내용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해묘미라고 하는 내가 능력을 만드는 거예요. 즉 말해서 부족한 능력을 만들어 가는데, 그 능력을 만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해묘미의 목적은 화극금이에요. 화극금이니까 정간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경금이 있어야죠. 경금이 있거나 아니면 신금이라도 있어야죠. 신금이라도. 그게 해묘미의 목적이에요. 해묘미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화를 생하는 거예요. 인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화가 해묘미의 생을 받으면서 경금을 재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해묘미라는 능력을 통해서 정화가 경금을 재련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생산을 하는 거예요. 뭔가 만들고 뭔가를 가공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대운에서 월지충이라서 몸이 아프고 일자리가 아픈 게 아니고요. 월지가 대운에서 충을 한다는 것은 내 나이가 이미 50에서 이제 60을 향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 몸을 쓸 만큼 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몇 년을 더 살아야 돼요? 30년 더 살아야죠. 그러려면 내 몸을 수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충이라는 얘기는 빈 곳을 채워라, 부족한 것을 보강하라는 뜻이잖아요. 50년 동안 썼으면 수원도 고갈됐을 테고, 인화를 한다면 나무라는 에너지도 고갈됐을 테고, 내 체력이 고갈이 다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능력도 이제 고갈이 됐으니까 일자리도 잃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월지가 충은 분명히 6번째 대운이거든요. 6번째 대운이니까 내 몸이 이제 이만큼 나이도 먹었고 이제 쓸 만큼 썼으니까 내 몸을 수리할 시기라고 보시고, 내 에너지를, 즉 말해서 능력을 다시 만들어야 될 때라고 해요. 슬프네요가 아니고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될 때예요. 슬프네요라고 하는 것은 정간에 임수가 떠 있으면 슬프네요가 나오는데, 슬프네요가 아니고 다시 시작해야 되겠네요. 몸도 다시 고쳐야 되겠네요. 내가 앞으로 30년을 더 살아야 되니까 이빨도 치료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그 출입구가 있어요. 출입구 들어가고, 음식이 들어가고 나오는 부분 있죠. 이제 그걸 이제 수리를 해야 돼요. 이게 편도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이런 데 있잖아요. 이빨, 편도성, 치질, 이런 것들을 이제 치료를 해야 돼요. 여자들은 거기에 두 가지가 더 있죠. 이제 그 자궁과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치료를 해야 돼요. 경금의 유금겁제는요, 저 질문은 뭐예요? 유중의 경금은 비견인데, 유중의 신금이 겁제인데, 저거는 경금의 근이잖아요. 근이죠? 아까 저거 설명했어요. 분명히 설명했어요. 경금이 유의 근을 하면은, 이제, 저게 월지인가요? 유라면은, 유가 월지에 있는 거면 양인이라고 하고요. 일지에 있으면 이제 아까 일인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른데, 저걸 겁제에 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신금도 들어있고 경금도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비견도 들어있고 겁제도 들어있죠. 그럼 겁제는요 했으니까
유중의 신금을 이제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간을 관살이 있어서 일간을 상극해야 되는, 일간이 겁재에 비해서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경금이 겁재면 당연히 겁재가 능력자죠. 정관이 겁재를 제할 때 일간의 신강신약도 영향을 미칩니다. 당연히 미치죠. 그런데 격이 무슨 격이냐예요. 격이 정관격이다 그러면 일간이 신왕하면 절대 안 되죠. 특히 근왕하면 안 돼요. 정관격, 정제격, 상관격, 정인격 이럴 때는 일간이 근왕하면 안 돼요. 근으로 왕하면 인성으로 왕해야 될 때가 있고요. 이제 왕하려면 이제 겁재로 왕해야 될 사주가 있어요. 근데 일간의 신강 신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저 말이 참 애매해요. 신강이 인성으로 이제 왕한 것을 생왕이라고 하고, 근으로 왕한 것을 근왕이라고 하고, 비견으로 왕한 걸 비왕이라고 하고, 겁재로 왕한 걸 겁왕이라고 하는데, 자, 신강 신약이라는 얘기는 일간이 강하다는 얘기인데 뭘로 강하다는 말이 안 나왔잖아요. 신강하다 그러면 일간이 강하다, 뭘로 강하냐, 인성으로 강하냐, 비겁으로 강하냐, 근으로 강하냐, 거기에 따라서 역할이 다 달라요. 하는 일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저 질문은 애매한 질문이에요. 신강하다, 내가 재성에게 강한 거냐, 관을 대처하는 데 강한 거냐, 그렇죠? 뭐 할 때 강한 거냐예요. 내가 식신을 생하기 위해서 강한 거냐, 거기에 대한 게 없잖아요. 그냥 신강 이러면은 일간의 용도가 안 나오잖아요. 그 지금 정관이 겁재를 제해야 된다는 것은 겁재를 논할 때 정관이 겁재를 제해야 돼요. 그런데 일간의 모양은 일간의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왕하다, 약하다라고 하는 건 약해야 될 때는 약해야 돼요. 약해야 될 때 왕한 것은 환경에 적합하지 못하는 뜻이고요. 왕해야 될 때 약하거나 약해야 될 때 왕한 것은 즉 환경에서 환경이라고 하는 내가 살아가는 환경에서 나를 예쁘게 보지 않는다는 뜻이죠. 적합하게 보지 않는다는 뜻이죠. 해묘미 부족한 능력을 만드는 목적은 경금이어야 한다. 경금이 있어야 한다. 정화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정화 인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산업환경, 이래가지고 산업환경, 이제 가공을 한다라고 해도 되고, 제작을 한다, 제조를 한다, 이런 말도 돼요. 그렇죠. 원단 디자인도 이제 원래는 의식주 춘절에 들어가요. 원단 디자인은 춘절에 들어가는데, 그걸 엄밀하게 이제 추절에다가 접목을 해도 돼요. 원단 디자인은 의식주에 들어가잖아요. 의식주 중에 의에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저건 춘하절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근데 계절이 이제 춘하절에 맞겠다. 임수라고 하는 성분을 음양으로 분석하면 그래요. 음양이라고 하는 심리적 요소를 따졌을 때 내 마음이 가난하다, 내가 외롭다, 슬퍼져요. 미래에 대한 불안의식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는 게 이제 음양의 효과예요. 그래서 기초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기초에서 나와요. 목생화가 된 화극금이니까 가격이 괜찮죠. 아무래도 목생화가 되지 않는 화극금에 비해서 목생화가 된 화가 금을 제어하니까 내가 어디에 가서 이기고 이제 수확물도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좋죠.
우울증이 그냥 잘 걸린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애매하고요. 이제 우울증이 잘 걸리는 거는 임수가 아니고 개수예요. 생각이 많은 개수가 이제 많은 경우가 이제 저렇게 되죠. 우울증이 잘 걸리고 히스테리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고 하는데, 다이자님, 수기운이 어두운 슬픈 감정이니 해석이 좋습니다. 어두운 슬픈 감정이니. 천간처럼 쓸 수는 없어요. 원국의 임수가 천간에 있고요. 월지에 충대운에 50대를 지나서 왜 슬픈가요? 혹시 정화나 병화가 있으면 약이 될까요? 아니요. 임수가 천간에 있으면 평생 그래요. 약 없어요. 약을 쓰는 건 무토예요. 무토. 무토로다가 이제 임수의 슬픈 마음을 제어할 수 있죠.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입원하신 분하고는 관련이 없고, 입원하신다 그러면은 입원하신 분이 임수가 있고 기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사고나 이제 내 몸이 망가지는 것은 특히 원래 천간에 기토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은 신금이 있어서 이제 그 신금이 하는 일이 없으면은, 하는 일이라는 건 뭐예요? 화가 없으면 돼요. 정화가 신금을 재련하지 않으면, 임수는 신금을 구해주지 않고요, 신금을 설계해버려요. 그러면 건강이 안 좋아져요. 기토가 임수가 있으면 이제 외부에서 오는 그 천재지변과 같은 것이 기토의 뚝을 무너뜨려 버려요. 내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입원해야 될 일이 생겨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또 다른 이유를 봐야 되겠죠. 다른 이유, 어떤 게 설계가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심각한 질문은 하지 마세요. 합격이 되는 게 아니고요. 편관과 겁재가 합을 하면 문란하다 그래요. 양인격과 걸럭격은. 양인격과 걸럭격이 편관이 겁재와 합을 한다는 것은 문란하다 그래요. 문란하다. 다른 격이 합을 하는 것은 아무도 문란하다 그러지 않는데, 양인격이면 공인이잖아요. 걸럭격도 공인이잖아요. 공인이 겁재가 합살하다는 것은 유정에 빠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냥 유정에 빠지는데 천간에 이제 합을 했으니까 이놈저놈 내놓고 이제 합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란한 거예요. 잘리는 거예요. 저거는. 개수당령이 이제 봄이 오면은, 근데 개수당령도 그럴까요? 근데 그게 뭘 그럴까요? 제가 잊어버렸어요. 위에 뭘 설명했는지. 지금 이제 저기 코쿠케이 님인데, 기토가 수월이면 겁재월에 태어난 건 사실이죠. 그러면 토라서 양인이 안 되고 주왕입니다. 주왕과 양인격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주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잡기에서 나오는 거죠. 진술충미 원령을 얘기하는 거고요. 양인격은
말 그대로 이제 뭐 아까 여기 써놨잖아요. 뒤에 간목이 묘월 뭐 이렇게 임수가 자월, 이게 이제 양인격이니까 이거는 공인이라는 의미고요. 겁재 원령에 태어났다는 것은 내가 환경의 겁재라는 뜻이에요. 기토라고 하는 이제 그 비습한 토가 술이라고 하는, 술 중에 무토라고 하는 아주 한조한 이제 그 겁재에게 이제 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겁재에 근을 했으면 내가 겁재보다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겁재보다가 내가 능력을 더 갖추어야 겁재에 대한 방어력이 생겨요. 대항력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겁재보다가 내가 능력이 월등해야 되니까 그 겁재 원령이라고 하는 그 나의 경쟁자, 적, 뭐 이런 친구들,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환경에서 내가 걔들보다 우월하려면 이제 병관으로다가 일간이 상극을 당해라. 그래서 내가 먼저 어려움을 당해보고 수를 중에 있는 그런 겁재들의 아픔을 내가 먼저 이해를 하고 나면은 내가 걔들보다가 더 똑똑한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걔들보다가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노력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왕이라는 것은 진술춘미 원령의 토가 이제 그 사령을 쓸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토를 격으로 삼는 거예요. 중기가 사령을 했는데, 진술춘미 중에서 중기가 사령을 했는데 용사하지 못해서, 용사라는 게 뭐냐 그러면 중기가 삼합을 하지 못해서 격으로 이제 직격을 할 수 없으니 거기에서 토를 대신 18일을 토로다가 격을 잡는 걸 주왕하다 이래요. 지주라는 의미가 또 되죠. 공간관리자라는 의미도 되고요. 일단 주왕이라고 하는 것은 진술춘미 원령의 중기가 사령인데 중기가 용서하지 못했을 때 어쩔 수 없이 격을 토로 잡는다. 18일 그렇게 되었을 때를 이제 주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일간이 토원령이라고 해서 뭐 주왕하다. 토일간은 주왕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죠. 왜? 토로다가 격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개수가 감정이라면 임수는 이성이다. 뭐 그런 해석도 괜찮겠네요. 임수를 이성에 비유했다. 이성, 지성. 어쨌든 간에 임수는 불안한 마음이에요. 가난한 마음이에요. 외로운 마음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가난해서 가난한 게 아니고요. 10억이 있어도 가난, 100억이 있어도 가난. 그 100억이 내 가난한 마음을 채워줄 수가 없고요. 옆에 있는 내 남자가 내 외로움을 채워줄 수가 없고요. 뭔가 이렇게 집이 내가 세 채가 있으면 아무래도 너무 불안해요. 5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5채가 있으면 5채로는 너무 부족해. 10채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이게 임수를 가진 사람이 그래서 가난한 사주라고 해요. 왜?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결국은 뭐예요? 우울증이죠. 정간의 임수를 우울증이라고 얘기하면 틀린 거예요. 우울증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채워질 수 없는 가난한 마음이라고 해야 돼요. 채워질 수 없는 가난한 마음. 우울증하고는 차이가 있죠. 걸럭격에 대한 것을 이제 양인격 걸럭격은 공인이다. 양인격 걸럭격이 성격이 되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무조건 뭐 간목이 묘월인데 편관이 정관에 투관이 되고 그 편관이 재생사를 받고 살인상생까지 받는 게 그게 성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성격이 돼도 비견겁재가 투관이 되면은
이도를 하게 돼 있어요. 평생 사업으로 살아요. 왜? 비견겁제가 천간에 투관되면서 식신을 쓰고자 하니까 공인의 삶이 아니라 귀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부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양인걸록이 비견겁제가 천간에 투관되는 순간. 그럼 저 걸록격 이제 이라면은 성격이 안 되었거나, 자 걸록격이라면 정관이라는 먼저 상신이 천간에 투관되어 있어야 돼요. 그 상신이 재생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관인상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양인격 걸록격이 성격이 되기가 1000명 중에 한두 명도 잘 안 나와요. 1000명 중에 한두 명도 양인걸록격이 성격이 되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단지 원령이 걸록이라고 해서 걸록격이다 이러면 안 돼요. 그게 성격이 되어야 되고, 성격이 되어도 비견겁제가 천간에 투관되지 않아야 되고, 조건이 많아요. 그런 얘기를 내가 안 했을 뿐이지, 개수가 당령인 사람이 우울증을 가질 수가 있죠. 천간에 병화가 뜨거나 이러면은 더더욱 그렇고요. 천간에 또 개수가 뜨고 당령이고 병화가 있다 이러면은 그 병화가 개수를 이제 위로 올리잖아요. 저 안개와 구름으로 위로 올리죠. 그러면 이제 태양을 가리게 되죠. 우울증이에요, 그런 거. 미래불안증이라고 하죠. 미래불안증. 그러니까 미래불안증이 결국은 나를 어떤 우울증으로 나를 인도를 하죠. 무게합이 무정이 아니고 유정이죠. 유정. 그래서 무게합은 무토는 을목과 합을 해야지, 이제 무토는 을목과 합을 해야 무정이라고 해요. 그게 공적인 합이에요. 저 무게합은 사적인 합이에요. 유정한 합이에요. 해서는 안 될 합이라는 뜻이죠. 왜? 직업적으로는 해서는 안 될 합이라는 뜻이에요. 아니 공공기관에만 납품하는 게 아니고 남편한테도 납품하죠. 그게 직업적으로 통변을 하느냐 가정적으로 통변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무조건 식정관 합은 공공기관의 능력 납품이다, 뭐 입찰이다, 뭐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직업적으로는 이렇고 가정적으로는 이렇고 개인적으로는 이렇고, 이제 이거를 이제 구분을 해야 돼요. 왜 저렇게 식정관 합은 공공기관의 능력 납품이다 하나로 딱 고정을 시켜버리면 나머지는 통변이 안 나와요. 유정한 식정관 합이 왜 나쁜지를 아까 설명을 했는데, 왜 이해가 안 되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왜 이해가 안 되죠? 사적인 합은 공적인 합에서는 해롭다 그랬잖아요. 공적인 합을 해야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문서대로 서류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유정한 합은 개인적인 감정이 앞서잖아요. 거기에 왕세강약까지 관이 만약에 턱없이 약하고 식신이 너무 왕하다면 관을 능멸할 수가 있죠. 저 턱없는 것을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관의 약점을 잡아서 뭐 하나 시켜서 들어줬죠. 이번에도 들어줘, 이번에도 들어줘. 안 들어주면 너 지난번에 저거 한 거 부을 거야. 이건 뭐예요? 관을 능욕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관이 왕하고 식신이 약하면 관이 식신한테 너무 터무니없는 요구를 또 하죠. 이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그 식신이 약하고 이제 정관이 아주 왕한 것을 뭐 평강가만 이제 가살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저런 경우도 그냥 이제 가살이 되는, 이제 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다를 뿐이죠. 탐합망관이라고 하죠. 탐합망관. 식정관 합은 이제 그 뭐를 하는 정관을 이제 식신이 합을 했느냐예요.
관인상생을 하는 정관을 합을 했느냐, 재생관 받는 관을 합을 했느냐, 겁재를 제어하는 정관을 합을 했느냐, 이 따라서 나타나는 길흉이 사건 사고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글자를 두 개를 보고 해석을 하려고 하면은 안 돼요. 식신의 모습도 마찬가지잖아요. 식신도 식정관 합을 하면서 식신 제사를 할 수도 있고요. 식신도 비견을 설화도 할 수 있고 설기도 할 수가 있고요. 식신도 이제 편인에게 상극을 받을 수도 있어요. 재화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식신이 어떤 정관과 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사건과 사고가 다른 거지, 이거를 그냥 식신 하나 딱 보고 정관, 식정관 합 그것만 딱 보고 이게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큰 숲에서 나무 한 그루 보고 이 나무가 좋네 나쁘네 하고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보는 연습을 꼭 하셔요. 11시가 넘었네. 2시간을 넘게 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제 제가 피곤해요. 그리고 제 환자인 거 아시죠? 저 환자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만할게요. 그만하고 여러분들 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오셔가지고 막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이제 질문을 내가 계속 받다가 보면 오늘 밤을 새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밤을 새울 만한 체력을 제가 갖고 있지를 못해요. 정관, 겁재, 상관이 모두가 다 투관이 되면은 상관, 경관이 안 된다고 봐도 되나요? 저 질문은 질문이 아니에요. 저 질문을 할 때는 먼저 무슨 격인데 부터 나와야 돼요. 무슨 격인데, 그렇죠? 이제 정관도 투관이 되었고 겁재도 투관이 되었고 상관이 투관이 되었다. 그러면 겁상을 한 거냐, 출발점이 정관이 출발점이냐 겁재가 출발점이냐 상관이 출발점이냐를 알려면은 내가 무슨 격인지를 알아야 될 출발점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야 상관 경관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겁재가 이제 정관한테 상극을 받는 건지 뭐 이거를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니까 또 다음 주에 또 새로운 걸 가지고, 뭘 가지고 올지 모르지만 또 새로운 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음양에 대한, 오행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내 강의를 기초반을 들으세요. 지금 1강밖에 안 나갔어요. 그리고 매우 저렴해요. 그리고 다시 보기가 가능해요. 근데 홍보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 학생들 50명 넘어요. 그러니까 그만 오셔도 되지만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으면 또 언제 이런 강의를 할지 몰라요. 이런 강의를 하는 곳은 있겠지만 이렇게 저렴하게 2달 수강료도 안 되는 걸 가지고 20강을 들을 수가 있는데 다시 보기 기능까지 있어요.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이런 기능을 가진 강의를 여러분들 평생 찾지 못할 거예요. 앞으로 또 이제 입문 강의를 한다는 보장은 내 나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나이가 아니라면 한 4년쯤 후에 다시 하겠지만 내 나이가 있기 때문에 4년 후에는 이 강의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강의를 지금 1강 나갔을 때 들어두시는 게 아마 좋으실 거예요. 근데 강권하는 건 아니고 추천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